이런 배가로 어떻게 2,500만 원이라는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같이 보실까요? 대박이죠. 그리고 여기가 위치가 여기 가려져 있는데 20 돼 있는 거 있죠? 이쪽이거든요. 맹지예요, 맹지. 맹지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단기간 내에 맹지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중에 김포시에 대한 내용을 올린 게 있거든요. 그거 꼭 봐주시고요. 그 내용 이어서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경매에 나온 물건이었거든요. 감정평가는 9,520만 원에 나왔었고 토지만 나온 거예요. 20.6평이었고 그럼 평당가로 했을 때 462만 원이 평당가였습니다. 평당가 4,062만 원이 감정평가 금액이었고 1회 유찰돼서 6,664만 원에 평당가 323만 원에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 유찰되면 평당가 226만 원으로 입찰을 해볼 수 있는 거였죠. 경매는 서울 안에 있는 것들은 한 해 유찰될 때마다 20%씩 유찰이 되는데 그 외 지역들은 30%씩 유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치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땅인데요. 맹지인 거 보이시죠? 스카이뷰로 해도 보이지도 않아요. 숲속에 있어가지고 아까 사진으로 본 지붕들이 이쪽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토지 이음에다가 이 감정동 600-20을 쳐봤어요. 지목은 대로 되어 있고요. 그럼 대지인 거고 클릭을 해봤는데 여기 뭔가가 이렇게 구분돼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지금 짜잘하게 나눠져 있는 거는 지금 현 상황인 거고 이렇게 빨간 색깔로 중학교 도로, 새로 날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여기 뭔가가 개발이 되겠다는 얘기고 지구 단위계획 구역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지구 단위계획 구역, 감정 4지구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제가 김포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보여드린 자료인데요. 감정 4지구, 김포시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도시 계획 중에 한 군데예요. 그럼 저 물건이 지금 감정 4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라는 거죠. 감정 4지구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은 20년도에 특수목적법인 SPC가 설립이 됐는데요. 감정 4지구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18년도에 민관 합동개발 사업 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도시관리공사랑 민간 사업자 반반 지분으로 나누게 된 거죠. 그리고 21년 7월에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 소식은 22년 6월에 감정 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됐고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표 준공 날짜는 26년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구역 지정됐는데 26년 말에 어떻게 준공이 될까요? 좀 더 미뤄진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도시개발 절차에 대해서 보면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제 감정 다지고 났고 그 다음 사업 시행자 지정이 돼야 되고 실시 계획인가도 나야 돼요. 그 다음 보상 방식도 또 방식에 따라서 보상도 해줘야겠죠.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뒤에 준공이 나는 거니까 26년은 무리가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정 4지구 토지 이용 계획도거든요. 제가 김포시 개발 계획에서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도시 개발에서 공업지역이 많이 차지해 있는 곳은 사업성이 좀 떨어질 거고 주택으로 될 곳이 많아야지 사업성이 좋아서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 4지구는 대부분이 공동주택으로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대수가 2605세대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정 4지구에 토지를 갖고 있으면 입주권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보상가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보상 방법은 사업 시행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감정 4지구에 경매가 다른 게 나왔었는데 그건 다 낙찰을 받아갔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또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는 용도가 전이에요. 우리가 처음 봤던 거는 대지였기 때문에 대지보다는 전이 조금 가격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감정평가 금액이 428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당 428만 원인 거죠. 최종가는 23억으로 나온 상태인 거고 평수가 522평이었습니다. 좀 금액대가 크죠. 이렇게 금액대가 큰 토지는 거의 법인이 받아가는 것 같은데요. 공동투자라고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여러 명이서 공동투자 형식으로 많이 사가시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것도 주식회사에서 들고 갔잖아요. 낙찰가가 23억으로 받아갔어요. 평당 454만 원에 받아간 거죠. 좀 너무 비싸게 받아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물건인데요. 이거는 임야예요. 임야인데 9,500만 원으로 감정이
감정이 됐거든요. 평당 136만 원의 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처음 유찰되지도 않았는데 처음 나오자마자 주식회사에서 가지고 갔죠. 평당 158만 원에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경매 물건이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채무자는 얼마에 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떼봤거든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이것도 주식회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지분 물건이었는데요. 지분 물건이 뭐냐 하면은, 만약에 100평짜리 토지가 있는데 한 3명이서 누구는 40평, 누구는 30평, 누구는 30평 이렇게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걸 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한 지분을 사가는 게 지분 매매가 되는 거죠. 여기 주식회사도 지분 매매를 통해서 매매가 됐는데 397분에 165만 지분을 가지고 온 거죠. 전체 대지 면적이 397제곱미터였어요. 그러면 120평이었는데 그 중에서 165제곱미터를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럼 50평을 이 주식회사가 사들고 온 건데 거래가액이 7,460만 원이었어요. 그럼 평당가가 149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19년도 11월에 매매가 된 거고 이거는 올해 초에 3월 달에 거래가 된 건데, 근데 평당가가 이렇게 많이 높아질 그게 있었나?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낙찰을 받아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매의 메리트는 시세보다 싸게 들고 가는 건데 시세랑 너무 비슷한 금액대로 가지고 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물건인데요. 이거는 용도가 임야였어요. 감정가가 7,380만 원이었는데 36.3평인 거죠. 그래서 평당가가 203만 원으로 측정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유찰 한 번 안 되고 개인이, 그것도 2명이 입찰을 했네요. 개인이 8,890만 원으로 받아갔습니다. 그럼 평당 245만 원에 가지고 간 거죠. 심지어 이거는 법정 지상권이고 입찰 외고, 그러면은 토지만 입찰, 적혀져 있잖아. 토지만 입찰을 해서 토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위에 이 토지를 가지고 이 위에 건물을 짓거나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은 누구 거냐 하면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따로 떼봐야겠죠.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떼서 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만약에 위에 내가 건물로 세우고 싶어 하면은 위에 건물은 따로 주인한테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판다 하면은 이 땅은 가만히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상가를 바라고 이런 물건을 사게 되면은 보상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상가는 구역 지정됐을 때 그 연도의 공시지가가 기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사지구는 22년 6월에 구역 지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 물건이 공시지가의 몇 배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주변에 주택용지가 많은 구역 지정에 최근에 보상가를 얼마 정도 받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이 해당 물건 감정동 60020번지가 토지임 들어가면은 개별 공시가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곱미터 당이에요. 22년도에 지정이 됐으니까 22년도 공시지가를 봐야겠죠. 그럼 평당가가 3.3을 곱해주면 194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주택 많은 용지, 얼마 전에 보상가를 준 곳 찾아보니까 풍무역세권 개발이 있는 거예요. 풍무역세권 개발은 여기가 감정사지구고 이쪽에 풍무역세권 개발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무역세권 안에 있는 토지가 얼마의 보상을 받았는지 볼 건데요. 여기 4호동 485-2번지가 있어요. 지목은 답이고요. 21년 풍무역세권이 19년도에 구역 지정이 됐으니까 19년도 거를 봐야겠죠. 제곱미터당 29만 9,200원인데 그럼 평당가가 99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22년 8월에 평당 232만 원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몇 배인 거예요? 공시지가 2.3배를 보상받은 거죠. 그러면 다시 감정동 600-20으로 돌아가면 우리 22년도 평당가가 194만 원이었잖아요. 거기에 2.3배를 한다고 보면 평당 446만 원을 최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물건이 아까 보여드린 물건이랑 똑같이 법정 지상권이 걸려있고 맹지고 입찰 외가 있고 토지만 입찰이에요. 그것도 지분 매각이고요. 그럼 이것도 낙찰을 받으면 위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밑에 땅만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 계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이런 걸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하면은 그 위에 있는 건물주가 있고 토지주가 있을 거잖아요. 건물주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면은 토지주가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 거죠. 그러면 건물주한테 그 물건을 철거해라고까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법정지상권은 큰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근데 저희 물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토지주예요. 사게 되면 토지주가 되는 건데 성립한다 하면 건물주한테 좋은 거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이 물건을 낙찰받는다 하면 그 위에 있는 건물을 따로 매매를 하던지 건물주가 그 건물을 철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여기 경매 매각물권 명세서인데요. 비고란을 보시면 매각 제외되는 폐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법정지상권은 여기서 뭐 있다 없다 말을 안 해주죠.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시의 건물 소재로 제시받은 가격은 6,664만 원이래요. 그럼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금액 이하로는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봤어요. 건물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최근 거래된 내역을 보니까 소유자로 GK개발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매매 목록 보니까 7,350만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2012년도에 거래가 된 거죠. 근데 GK개발 주식회사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개발 주식회사면은 부동산 관련된 업종이겠죠. 근데 여기 채무자 겸 소유자가 GK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법인 등기부 등본도 떼보고 알아봤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감정사지구가 아까 전에 민간 합동개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김포도시관리공사 50%, 민간사업자 49.9%로 지분을 나눠서 같이 공동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민간사업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K개발이 이 민간사업자 주식회사였습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엄청 잘 아는 법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 지료를 청구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지료 청구할 때도 법정 소송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얼마씩 줘야 된다고 금액을 딱 정해주게 되는 건데 그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 거죠. 위에 폐가가 되어 있고 뭐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공시지가 대비해서 월세를 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수익이라고 볼 수 없는 금액이 되겠죠? 아니면 그냥 묶어뒀다가 입주권으로 받던지 아니면 토지 보상가로 수익을 내던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보상가가 아니더라도 최근 거래된 실적을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토지들이 평당가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살펴봤는데요. 다 지목이 대지인 걸로만 봤어요. 19년도만 해도 평당 416만원, 400만원 이런 식으로 400만원대로 거래가 되어 있고 21년도에는 조금 낮아졌네요. 322만원에 거래가 됐고 2년도에는 평당 600만원까지도 거래가 됐어요. 여기 21년 11월 달에는 700만원까지도 거래가 됐는데 이거는 위에 있는 건물까지 합쳐서 평당가가 좀 높아진 걸로 보여져요. 지금 매물은 얼마에 나와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감정사지구 안에 있는 토지로 나온 매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있는 매물을 살펴봤거든요. 여기 제 뒤에 보이시죠? 여기 있는 매물인데 이것도 대지예요. 매매가가 4억이고 평당 지금 565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1회 유찰되면은 최저가가 6,664만원에 평당가가 323만원이 됐었어요. 근데 예상 보상가가 평당 446만원인 거죠. 그래서 446만원에 20.6평을 곱하면 9,187만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최저가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보상을 받아도 최소 2,45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취득세랑 양도세 뭐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한 번 더 유찰되면 들어가야겠다 째려보고 있었던 물건이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받아갔습니다. 개인이 받아갔고 한 명이 입찰을 하셨어요. 6,933만원에 입찰을 하셨고
아직 납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금 납부는 아직 안 한 상태예요. 이분이 평당 336만 원에 받아가셨어요. 그러면 낙찰가가 6,933만 원에 평당 336만 원이니까 저희가 아까 예상 보상가가 9,187만 원이라 했잖아요. 이분은 보상까지 가신다 하면은 2,254만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몇 개월 뒤 이 물건이 어떻게 됐는지도 추적을 해봐야겠죠. 건물은 어떻게 됐는지, 건물 등기는 지금 낙찰자 분께서 사갔는지 안 사갔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해보면서 다음번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째려보면서 잘 보고 있다가 몇 개월 뒤에 무슨 변화가 생기면은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